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앞에서 연립학체 1법칙 등적과정, 등합과정, 등원과정, 단열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나 사건을 흔히 엎지름물이라고 하는데, 엎지름물처럼 이제 물리 과정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연력학 제2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가역과 비가역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가역 과정은 처음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진동하는 전자,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비가역이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서 스스로 처음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과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가역이 돌아올 수 있는 과정입니다. 비가역이 돌아올 수 없는 과정이고,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비가역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비가 다시 올라가진 않으니까 이 과정도 비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비가역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체의 확산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물체를 잠근 상태입니다. 잠근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왼쪽 물체에 기체가 가득 차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저 잠금 장치를 이렇게 풀어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물체와 오른쪽에 있는 물체의 안에 있는 기체의 양이 같아지겠죠. 앞에서 열평형 상태처럼 이 기체도 왼쪽 오른쪽 같은 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됐는데 또 몇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예시는 공기 중에서 진자의 운동입니다. 이거는 위에 가역 과정의 예시와 반대되는 예시인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구슬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슬이 좌우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 딱 이 상태로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얘가 혼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 했을 때 다시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비가역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열의 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왼쪽 오른쪽 열이 통하는 피스톤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열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 피스톤을 여는 순간 이제 열이 평형 상태를 이루겠죠. 이렇게. 근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 열이 다시 왼쪽으로 쏠려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열의 이동에 관한 예시는 이제 찬물, 더운 물 과정인데요. 이렇게 더운 물, 뜨거운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찬물을 붓겠습니다. 근데 이제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지만, 미지근한 물이 시간이 지난다 해서 찬물과 더운 물로 스스로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왼쪽을 만져봤을 땐 차갑고 오른쪽을 만져봤을 땐 뜨겁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 연력학제 2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력학제 2법칙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입니다. 비가역적 방향성 제시.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연력학제 1법칙이 위배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의 이동과 관련된 연력학 2법칙이 있을 것이고, 밑에 엔트로피, 아직 몰라도 됩니다. 엔트로피와 연력학 2법칙이 있습니다. 이때 열의 이동과 연력학 제2법칙은 무엇이냐 했을 때, 열은 고온인 물체에서 저온인 물체로 이동한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 많이 쓰는 에어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에어컨은 전력이라는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것이지, 전기가 없으면은 뭐 어떻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밖에 창문을 열어놨을 때 뜨거운 공기가 우리 집 안에 시원한 공기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온이 있고 저온과 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일정 시간이 이렇게 지난다면은 이 둘이 열평형 상태를 이룬다는 말이죠. 이 과정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Y축을 온도, X축을 시간이라고 보면은 저 고온인 것의 그래프가 이렇게 쭉 되고, 고온 그래프, 저온인 물체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열평형 상태를 이뤄서 간다. 연력 제2법칙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가다가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고 얘는 내려간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쭉 이렇게 계속 갈 것입니다, 무한히. 자, 그러면은 연력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엔트로피란 열량과 온도에 관한 물질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열역학적인 용어인데,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분자 배열의 무질서도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엔트로피 과정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변화가 분자들이 질서 있는 배열을 점점 무질서한 배열로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비커가 있습니다. 비커가 있는데 비커 안에는 그냥 평범한 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안에 노란색 잉크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잉크를 떨어뜨려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것처럼 잉크가 당연히 이렇게 퍼질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연한 과정이죠. 따라서 나중에는 이 물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물과 잉크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는 질소 상태. 그러니까 처음 넣었을 때는 딱 질소 상태이지만 잉크 방울이 퍼져서 물과 잉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상황을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라고 말합니다. 엔트로피란 거시적으로 같은 상태에 해당하는 다양한 미시적 상태의 경우의 수를 의미하고, 자연현상은 이수가 무조건 커지는 방향으로, 즉 엔트로피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입니다. 엔트로피가 저절로 줄어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자연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커지는 상황으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